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입니다. 세계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새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문희정 평론가님?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 지구촌에 여러 중요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시방, 새시방입니다. 네, 지금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 시도 중입니다. 자,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독일을 가보시죠. 앙겔라 네네. 메르켈 총리가 16년간 집권했었는데 총선이 최근 실시됐는데 메르켈 총리 소속된 기민당이 아니고 3인당이 1당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의회 하원 의원 선거가 지난 26일 실시됐는데요. 예. 투표율은 78%입니다. 일단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민주당이 25.7%로 제1당이 됐고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24.1%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녹색당의 약진인데요. 예. 지난 총선 때보다 5.8%포인트 오른 14.8%로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 밖에도 자유민주당 11.5%,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10.3%를 얻었습니다. 극우정당이 10%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높네요 보니까. 네, 이 사실 극우정당이 부각하게 된 건 2015년 유럽으로 물려든 난민 사태 때인데요. 네, 요걸 기점으로 극우정당이 조금 발악을 했죠. 예,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 네. 연립정부 구성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후임 총리는 누가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이 된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가 만약에 과반 이상의 내각을 구성을 하고 지지를 얻으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기민기사연합의 아르민 라세트 총리 후보도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항상 총리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쉽사리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연정이 구성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처럼 기민기사하고 3인당이 대연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기민기사 연합하고 3인당이 각각 녹색당과 자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내각을 구성할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메르켈 총리가 엄마 리더십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굉장히 그 정치적 역량과 존재감이 월등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메르켈 총리가 했던 것만큼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 그러면은 자, 그나저나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최장수 총리로 역사 속에 기록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독일의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총리도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재임을 했는데요. 예. 메르켈 총리와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재임 일수로 보면 지금 메르켈 총리가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최장수 총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하면 사실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이기도 하지만 동독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맞아요. 예.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무려 4차례 연임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강한 독일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르켈 총리가 출마했다면 나는 그녀를 뽑았을 것이다라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50에서 70% 사이의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독일에서 또 다른 그 소식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가 있는 그 독일의 그 미군 기지에 수용되어 있는 아프간 난민 여성들이요. 네. 그 국내 보도를 보면 한 달 새 2,000명이 임신했다 이렇게 나왔던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이 좀 이상한데요? 예, 그렇죠. 독일 내 미군 기지에 있는 아프간 난민 여성들 3,000명 중에서 예. 2,000명이 한 달 새에 임신을 했고 22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기사를 일제히 이게 내보냈거든요. 한 달 새 임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원래 예. 기사는 미국 CNN의 24일자 뉴스인데요. 예.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소용돼 있는 아프간 난민 10,000명 중 3,000명이 여성이고 예. 그중 2,000명이 임신한 상태여서 시급히 더 많은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시 체류 중인 이들은 열흘간 독일에 머물다가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 미국에 있는 아프간 난민 중 일부가 홍역에 걸리면서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3주 동안 입국을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이 본의 아니게 더 오래 머물게 됐고 지금 독일 내 미군 기지의 난방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물품들이 부족해서 특히 취약한 임산부나 신생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의도로 나온 보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언론이 이걸 가져다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수로 네. 그랬던 거네요. 오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임산부들이 좀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을 마치 예. 난민 캠프 내에서 임산부들이 갑자기 급증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된 건데요. 지금 CNN이 이 보도를 한 이유는 미국 전역 8개 기지에 수용된 53,000명의 아프간 난민보다 상대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받지 못하는 독일 내 미군 기지의 난민들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현재 난민들은 항공기 유도로와 주차장에 수백 개의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아프간 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질병통제예방센터 본부에 보고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런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CNN도 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프간 난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31일까지 아프간 카불 국제공항을 통해서 아프간 국민 12만 3천여 명을 대피시켰고요. 이 중 이제 5만 3천 명이 현재 미국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위스콘신주 등 미군 기지 8곳에 분산 수용이 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 64억 달러, 7조 5,500억 원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했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3명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최근에 발족된 비영리 단체 웰컴.US의 공동 명예의장을 맡아서 미국 내의 환영의 분위기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자선 행사와 함께 후원 물품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반이민, 반난민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난민들 중에 테러범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아프간 난민의 입국을 지지하는 쪽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이나 또 가짜 뉴스들도 떠돌고 있어서 찬반 여론이 지금 팽팽한데요. 군 기지들이 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고 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강세인 지역의 경우 더더욱 이 난민들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기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갔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죠. 미국의 그 블룸버그 통신이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우리 한국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네. 이게 할리우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한국 연예계의 최신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업체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이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할리우드에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서 한국 콘텐츠 산업 전문가인 더글러스 김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이 한국 기업들은 할리우드의 심각한 경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오징어 게임이 아주 좋은 예다.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 연예 산업의 주가가 향후 2, 3년간 더욱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의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의 주가가 예. 지난 3거래일 동안 90%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일런 픽처스에 2018년에 10억 원을 투자한 쇼박스의 주가도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사일런 픽처스는 아직 그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산업들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거의 세계 수십 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예.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 1위에 올랐고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내 서비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한 거는 단순히 이렇게 오징어 게임의 흥행만이 아니고요. 지난해 왜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제작사가 또 CJ ENM이거든요. 네, 네, 이 그렇죠. 대표적 한국 콘텐츠 제작사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갯마을 차차차가 또 세계 시청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한국 연예 산업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조망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시방의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